안녕하세요. 골드에이전트 자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시크릿 제품을 왜 써야 할까요? 입니다. 얼마 전이죠. 신거품만 봐도 노이로제 치약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약의 그 성분들 중에 우리 몸에 해롭다는 성분들 때문에 그게 이제 전량이 회수되고 저희가 또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생리대 또 파동이 있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쪽에 독성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고 피부를 자극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체가 다 회수돼서 또 이제 새롭게 또 제품이 나오기도 했었죠. 왜 이럴까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전대미문의 안타까운 사건. 그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인데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인데 불구하고 이 물이 있는 제품이라 세균의 감염이 쉬워서 자주 닦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 살균제를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폐가 섬유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때가 앉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이 뭐였냐면 그 PHMG라고 정화조 닦는 데 쓰는 그런 약품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고 또 그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그 이렇게 산소통을 끌고 다니는 안타까운 그런 아이도 보셨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뭘까? 또 믿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모유에서 환경 유해 성분이 검출된대요. 중금속인 수은이나 카드뮴, 그 다음에 납,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뭐 농약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다 그 우리 코팅 종이, 음식 용기,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 안에서도 그런 나쁜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요즘 보험을 하는데 유방암이 엄청 많이 그 이렇게 발견이 돼서 진단금을 많이 받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성분들이 과연 뭘까? 이런 화학 제품에서 생기는 것들 이게 대체 뭘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궁금해하고 또 이제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저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파라벤이죠. 제품이 썩지 않게 하고 오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인 파라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그 방부제가 파라벤인데요. 이 파라벤이 유방암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파라벤 사용은 그런 유럽 지역이나 그 덴마크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이하에는 아예 금지, 권고가 내려진 그런 방부제인데요. 이게 화장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파라벤이라는 게 고농도로 우리 DNA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파라벤 성분이 아이의 체내에 흡수되면 에스트로겐 작용을 해서 성조숙증이나 ADHD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성에게는 그 림프절을 따라서 들어가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설마 제품 쓰는 걸로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파라벤의 화학 구조가 바로 저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랑 나랑 닮았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이기도 하고요. 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해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또 성조숙증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었잖아요. 엄마들이 그 학교 앞에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쭉 이렇게 여아이들일 경우에는 엄마들이 밖에서 이렇게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교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생리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리를 빨리 시작하니까 그 생리대를 갈아주려고 가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더 빨리 나오고 남자아이들도 여성형 유방이 이렇게 유부증이 생기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파라벤이나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해요. 성조숙증이라고 아예 이제 병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를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벤 성분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하니까 얘가 만약 남자 몸에 들어가면 자기가 여성인 줄 알고 가슴이 나오고 무정자증이 생기는 거고요. 여성은 더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그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우선은 가슴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키도 안 크고요. 생리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키 성장이 멈추고 멈추는 성장 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양한 신체적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바로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최근 5년간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간인 것 같아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또 아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빠른 사춘기가 찾아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키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화학 성분, 소화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활 및 주방용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및 화학 성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조숙증의 필수 상식이라고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주방세제 환경 호르몬이 많은데 11개 제품 중에 모두 내 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조금은 비싸지만 보통 조리원에서 추천하는 주방세제 일종인데요. 뮬린이라는 거래요. 이게 1000ml에 16,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성분 논란은 없고요.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싼 제품, 또 베베르엘이라는 과일 세척이 가능한 그린 등급인데 이거는 600ml에 25,500원이에요. 그 밑에 제품도 버틀러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500ml에 18,000원.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일 세척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일종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시크릿 주방세제는 5,900원에 정말 1등급 주방세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제품도 있어요. 세탁세제에도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빨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탁탁 털면 하얀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저는 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제 찌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더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성분들을 넣는데 이것들이 알러지나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세택세제 석유계도 마찬가지로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하는데요. 우리 집 세제 석유로 만들어졌다? 정말일까? 맞습니다. 세제가 석유의 찌꺼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세제는 석유계 계면활성제로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자주 보는 분이죠. 바로 경피독 얘기를 하면 이분을 얘기하는데요. 사무엘 S. 에스틴 박사님이 암을 100%로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 목욕용품 등으로 사용해서 유발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화장품 또 욕실용품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방세제 그게 화학성분이고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생정보통에 바로 시크릿 주방세제가 나왔어요. 저희가 1년에 한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의 주방세제를 섭취한다고 해요. 그릇을 닦거나 아니면 또 그 채소나 또는 그 과일들을 씻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바로 우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인데요. 1종 세척제하고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는
기존의 퐁퐁, 트리오 또 이렇게 주방세제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는 거를 시크릿을 만나서 알게 됐죠. 자, 우리 입으로 유입되는 독소 경로를 앞에서 살짝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입으로 들어오는 걸 경구독이라고 해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식품 첨가제라든지 방부제 등을 말하고요. 경기독은 폐, 목,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즉 담배 연기, 향수, 배기가스 등이고요.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연제라든지 계면활성제 등 또 파라벤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경구독은 90%는 배출되고 몸 안에 10%만 남는다고 해요. 보통 대변, 소변 또는 눈물, 땀 이런 것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몸속에 남아있는 게 10%밖에 되지 않는데 경기독은 거의 대부분이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침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폐가 섬유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또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은 또 급성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우리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악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환, 요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나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걸리면 많이들 불편해하시거나 또 사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기독 때문이거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경피독이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는 배출이 되고 몸 안에 90%가 남는 경피독. 보통 두피에는 3.5배 정도, 모낭이 크고 많아서 체내 침투가 용이하고요.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생식기예요. 피부 장벽에 방어 기능이 없어서 피부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우리 피부 속에 독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바로 사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연 스파로 만들어진 해수면 아래 420m,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고요. 해수가 유출되는 유일한 방법인 자연 증발을 통해서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요. 바로 독특한 미네랄. 여기에 바로 우리가 경피독을 없앨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해소금의 효능은요, 미네랄이에요. 바로 미네랄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모공을 단단히 만들어주고 미세한 주름과 선을 부드럽게 해줘서 오히려 더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해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지중해에서 유입된 물이 바로 사해에 쌓이면서 5,000년 동안 자연 증발로 미네랄이 풍부한 바로 저희의 사해소금이 저희에게 선물로 다가왔어요. 사해소금의 효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현상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미네랄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트륨은 3.6배 정도 낮지만 우리 브롬이란 성분은 사해가 200배가 높아서 이게 바로 피부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미네랄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피부 치료에 필요해서 유럽인들은 바로 사해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사해소금이 노폐물을 빼주기도 하고 피부 치료에 도움 주기도 하고 뼈나 관절에도 도움을 줘서 이 미네랄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분들은 벌써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머드를 바르고 사해 바다에 둥둥 떠서 이렇게 즐기고 있죠. 900여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 체내 독소 배출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해요. 체내 독소에 배출하는 것은 미네랄을 채워야 하는데요. 사해소금의 효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폐물을 제거하고 미네랄 수분막을 형성하는데 바로 노폐물은 빠지고 미네랄은 흡수되는 사해소금의 과학을 말합니다. 삼투압과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각질과 노폐물을 끌어내고요.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이 없어진 곳이 깨끗해지면
포타슘, 마그네슘, 소듐, 브롬, 칼슘 같은 좋은 성분들이 바로 그곳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바로 미네랄 수분막이 형성이 되면서 민감성, 건조한 피부, 또 문제성 피부에 보습과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사회소금의 과학입니다. 미네랄 흡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고도구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독들은 90%는 몸 밖으로 빠지고 10%가 몸속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피부로 들어오는 독은 90%는 쌓이고 10%밖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이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회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미네랄로 채움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장대에 시크릿 제품으로 채우고요. 또 먹는 것도 시크릿 제품으로 이렇게 채워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크릿 제품 사용법은요 따로 없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저희 와우팩 한 박스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요 바로 매일 꾸준히 사용하고 챙겨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 환경 독소 노출을 조금 적게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요.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저희 시크릿 제품으로 다 바꾸시면 되고요. 금주나 금연 될 수 있으면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 제품으로 미네랄 흡수시키시고요. 유기농 야채 충분히 먹으면 좋은데 이것들을 잘 먹을 수 없으니까 좋은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프 시크릿으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제 최적 섭취량 이상, 유산균, 세레늄, 밀크시슬. 저희 이제 곧 밀크시슬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인데요. 간을 해독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곧 간에 좋은 제품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혈액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영양소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도 나왔죠.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독소 배출에 도움되는 시크릿 제품으로 모든 걸 바꾸시면 됩니다. 시크릿 제품은요. 스킨케어, 그리고 라이프 바이 시크릿, 그리고 아이언 플라워, 그리고 우리 마켓이 있죠. 그리고 파트너샵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제가 대형마트를 요즘 정말 안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시크릿 안에 있다 보니 이 제품들을 다 바꾸고 먹다 보니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 안 하면 뭐 할 건데 소금으로 절여 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크라운 사장님이 계시죠. 이렇게 사회의 바다를 저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곧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 주천방에 있는 사장님들과 모두 가겠지만 그 전에는 저희 시크릿 제품으로 절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0도 정도의 적당한 따뜻한 물에 저희 사회소금을 풀고요. 반신욕 하시고 20분 동안, 그리고 저희 제품 그 헤어팩으로 한 20분 같이 이렇게 팩하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 저희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씻을수록 예뻐지고 먹고 바를수록 건강해지는 생활 필수품, 바로 시크릿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크릿하게 건강한 하루, 그리고 365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